남양주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세희망 보육원의 붉은 벽돌 건물 위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흰 눈은 마당과 놀이터를 덮었다. 원장 박성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단단한 봉투였고 안에는 수표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수표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억 원. 박성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만지는 그의 손이 떨렸다. 옆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들어왔네요. 박성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원장님. 어떻게 이런 금액을 매년 한 직원이 말을 흐렸다. 그냥 믿어야죠. 이 금액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박성호가 봉투 안에 수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원장님, 혹시 기부자가 누구신지 알 수는 없나요?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이라는 문구만 남기고 가죠. 박성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오래 바라본 듯 깊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과 색종이로 장식된 편지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성호는 편지 하나를 들고 살짝 웃었다.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기뻐하니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도현 기자였다. 그는 가방을 메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제가 기사를 쓰려고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천사 이야기요. 박성호는 살짝 놀란 얼굴로 기자를 바라보았다. 기자님,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이름을 밝히는 건 어려워요. 그분은 늘 조용히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물론 그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사로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박성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죠. 하지만 그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흔적이 알려지면 안 되죠. 기자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15년 동안 10억씩 매년 같은 날 발송지는 안산 중앙동 충분히 추적할 수 있겠군. 혹시 기부자가 발송한 장소나 은행, 우체국 기록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다.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체국 직원이 말하기를 항상 안산 중앙동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오셨다고 하고요. 은행 직원도 손이 오래 일한 사람 같다고 하더군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안산 중앙동 골목이다. 그날 오후 기자는 안산 중앙동의 오래된 주택가를 걸었다. 골목에는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좁은 계단과 허름한 담벼락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갔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기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저기 혹시 김순애 할머니 아세요? 그는 한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순애 할머니요? 네, 저 밑에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세요. 왜요? 혹시 아이들 돕는 익명의 기부자랑 관련이 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순애 할머니는 늘 조용히 사시거든요. 평생 오수선하며 혼자 사셨어요. 기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분이 단서구나. 그날 밤 그는 할머니가 사는 좁은 반지하 앞에서 서 있었다. 낡은 철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기자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신문사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작은 체구의 80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에는 바느질용 실과 천을 들고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하고 차분했다. 아, 기자님이세요? 오셨군요.
기자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할머니, 매년 보육원에 보내는 기부금이 할머니께서 하신 거 아닌가 해서. 순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기자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쓴 겁니다. 이름은 필요 없죠. 그냥 아이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기자는 놀라움을 숨기며 주변을 둘러봤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재봉틀, 낡은 소파,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마다 다른 얼굴, 다른 미소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도대체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기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옛날 공장에서 받은 배당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모아서 아이들한테 쓰는 겁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 기록했다. 눈앞에 이 단순한 삶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눈발이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을 감싸던 하얀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희망을 함께 담은 듯 내려왔다. 순애 할머니는 재봉틀을 돌리며 작은 천조각을 만지고 있었다. 올해도 아이들이 웃겠죠.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 채 작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83세 할머니의 기적이었다. 안산 중앙동의 좁은 골목 끝, 낡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서자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오래된 재봉틀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 이도연은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서서히 열리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나타났다. 흰 머리는 수건으로 단정히 묶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기자를 바라보는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 기자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혹시 매년 세이망 보육원에 보내는 기부금을 보내신 분이 혹시 할머니이신가 해서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재봉틀을 바라보며 천을 만졌다.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름은 필요 없죠. 그냥 아이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자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며 한 발 다가섰다. 하지만 매년 10억 원씩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모으실 수 있었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제가 살던 옛날 공장에서 조금씩 모은 배당금과 평생 모은 적금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모으고 아이들에게 쓰는 겁니다. 기자는 방 안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은 오래된 재봉틀, 낡은 소파, 천과 실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들로 빼곡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수없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이 모든 편지는 다 아이들이 보내준 거죠? 기자가 물었다. 응, 맞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내죠. 나는 그냥 그 편지를 보고 웃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순간 기자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감지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재봉틀 소리와 손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존재. 그럼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원치 않으시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을 돕는 마음만 중요하지 이름을 알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그녀의 힘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속되는 데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작은 재봉틀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오랫동안 연습해온 숙련된 기술로 마치 세상을 바꾸는 리듬처럼 느껴졌다. 기자님, 잠시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기자는 앉으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노트를 다시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오래전부터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해오셨다는 걸 보면 정말 믿기 힘듭니다. 매년 10억씩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돈이 사실 내겐 그냥 조금씩 모은 것뿐이에요. 매년 조금씩 꾸준히 모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작은 돈이라도 큰 힘이 되거든요. 기자는 노트를 덮고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다. 작은 방, 작은 테이블, 작은 재봉틀 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걸 아실까요?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는 만족해요. 천사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느껴졌다. 눈발이 골목에 흩날리고 방 안의 작은 불빛만이 따뜻하게 빛났다. 기자는 조용히 노트의 기록을 계속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 방 안 풍경, 재봉틀 소리, 그리고 작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모든 것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순애 할머니는 재봉틀을 잠시 멈추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글씨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이라고 적힌 그 봉투를 품에 안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올해도 아이들이 웃겠죠. 기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와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 83세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 골목에는 눈만 내렸다. 그리고 반지하 방 안 재봉틀 소리와 작은 웃음이 함께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울려 퍼졌다. 조용히 살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남양주 세이망 보육원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찼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놀이터에서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천사 할머니가 보낸 선물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원장 박성호는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그 봉투를 꺼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했네요. 그는 중얼거렸다. 10억 원이 들어있는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논의했다. 원장님, 올해는 아이들 교복과 학용품, 그리고 병원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정서적인 지원이죠. 체험학습이나 문화활동에도 쓰면 좋겠네요. 그때 기자 이도현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직접 만나봐도 될까요? 천사 할머니가 보낸 기부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기부자가 누군지는 절대 언급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도현 기자가 등장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기자 아저씨? 하은이 9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하은아. 네, 기자 아저씨야. 오늘 너희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지난주에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랑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가 직접 받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매년 보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현 기자는 노트를 열고 필기했다. 그럼 혹시 할머니 이름 아세요? 아니요. 이름은 안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천사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하은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분 덕분에 교복도 새로 입었고 방학 숙제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병원에 갈 때 돈이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천사 할머니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작품도 만들고 전시회에도 참여했죠. 기자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점점 몰입했다. 정말로 이분의 기부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구나. 그 순간 원장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자님,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마음이 울릴 거예요. 도현 기자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서류함을 열었다. 편지들은 색종이와 사진,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사 할머니 사랑해요. 기자는 연신 메모를 하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들의 손글씨에는 진심과 순수한 감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기자에게 다가왔다. 기자 아저씨, 사실 우리 천사 할머니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누군데? 기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다. 지난 겨울 할머니가 우리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전해주셨어요. 손바느질로 만든 거였는데 우리 반 아이 중 한 명이 그걸 보고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기자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손바느질, 반지하, 안산 중앙동, 검은 외투.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그날도 천사 할머니가 보내주신 작은 선물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다. 도현 기자는 조용히 원장과 마주 앉았다.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사 할머니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꾸준히 모아보내신 것 같습니다. 방금 아이들이 보여준 편지와 선물도 모두 그분 손길이 느껴집니다. 박성호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평생 모은 작은 금액을 꾸준히 보내면서 아이들의 삶을 바꾼 거죠. 기자는 노트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위로 하얀 눈이 쌓였고 그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새겨졌다. 이 발자국처럼 그녀의 손길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겠구나. 그날 오후 기자는 방 안에 남아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를 다시 살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감사와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기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분이 누군지 세상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아이들을 돕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방 안재봉틀 소리가 떠올랐다. 안산 반지하에서 느껴졌던 그 규칙적인 바늘 소리와 손끝의 온기. 기자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 순애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방과 남양주의 보육원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과 기부금, 손글씨 편지, 그리고 재봉틀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걸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지만 천사 할머니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그 순간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기자는 골목 끝 반지하의 작은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 불빛 속에서 83세 할머니의 손끝과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양주 세이망 보육원은 여전히 활기찼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교실에서는 수업 준비로 분주했다. 기자 이도현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보육원에 도착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아이들의 웃음이나 기부금 사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할머니와 아이들의 관계 속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도현 기자는 원장 박성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원장님, 오늘 아이들과 천사 할머니의 연결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름이나 신원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혹시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요.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기자 아저씨. 하은이와 지민, 준서가 동시에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사 할머니가 보내준 선물과 편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번에 받은 목도리 덕분에 겨울이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 더 특별했죠.
하은이가 말했다. 저도요. 편지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서가 말했다. 도현 기자는 메모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천사 할머니와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아이 있나요? 하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만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놀아요.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기록했다.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 직접 만난다고 직접 만나는 사람이 기부자라면 검은 외투, 안산중앙동, 반지하 재봉틀 연결이 되네. 교실 밖 복도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던 박성우 원장이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다가왔다. 기자님, 오늘 아이들과 천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할머니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안산에 사시는데 남양주까지 어떻게 오실까 하는 점이 이상합니다. 도현 기자는 속으로 계산했다. 주말이면 시간이 있으니 이동은 가능하겠지만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까지 뭔가 숨겨진 패턴이 있어. 그 순간 아이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를 내며 손을 들었다. 저는 할머니랑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요. 할머니가 제게 다음 주에는 다른 친구에게도 선물을 전해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기자는 노트를 펼쳐 빠르게 기록했다. 다른 친구에게도 직접 만나서 전달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구나. 박성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그분은 단순히 돈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자 동시에 비밀이 유지되는 이유죠. 오후가 되자 기자는 다시 반지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방문 전 그는 한 가지 단서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만남. 안산 중앙동 반지하 거주. 재봉틀과 손바느질. 꾸준한 금액 기부.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혹시 천사 할머니와 아이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기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반지하 문 앞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재봉틀 바쁘시네요. 할머니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기자님, 아이들이 좋아할 작은 선물 몇 개 만들고 있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라 시간이 조금 걸리죠. 기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할머니, 아이들과 직접 만나시는 건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재봉틀 소리에 집중했다. 그건 계획이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기자는 직감했다. 이분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야.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걸 철저히 계획하며 움직이고 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천봉투를 꺼냈다. 이번 주에 보낼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기자는 봉투를 바라보며 노트를 덮었다. 이 봉투 속에도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어떤 힘이 담겨 있구나. 그날 밤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골목을 걸었다. 눈발이 내리는 가운데 반지하 방 안의 작은 불빛과 재봉틀 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울렸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야 할까? 그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만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할머니의 움직임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야. 그 깨달음과 함께 작은 반지하 방과 보육원 사이, 그리고 아이들의 살 속에서 거대한 반전의 조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양주 세이망 보육원,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뛰어놀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날 보육원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자 이도현은 아이들과 천사 할머니 사이의 연결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육원에 도착했다. 원장님,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죠. 준비됐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자는 질문을 시작했다. 여러분, 천사 할머니를 직접 만나본 친구 손 들어볼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자 기자는 한 명씩 차례대로 물었다. 할머니와 직접 만난 경험이 있나요? 하은이가 크게 손을 들었다.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만났어요. 공원에서 놀고 선물도 받았어요. 준서가 덧붙였다. 저도요. 저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자는 메모를 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받은 편지, 손으로 만든 선물, 직접 만난 경험까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과의 정서적 연결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도현 기자는 원장 박성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원장님, 혹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날에 맞춰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나요? 박성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네, 있습니다. 천사 할머니는 아이들의 생일, 학기 시작, 수술일 같은 중요한 날에 맞춰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단순한 금액 기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익명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계획적으로 관찰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기자는 다시 안산 중앙동 순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재봉틀 앞에서 천을 자르며 고개를 들었다. 기자님, 오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네, 아이들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고 선물을 받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아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전이네요. 순의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아이들은 단순히 돈보다 마음을 필요로 하죠. 나는 그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거고 선물도 만들고 편지도 써주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기자는 노트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금액과 행동만 보고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계획이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에요. 나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죠. 그 순간 기자는 방 안의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아이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한쪽에는 과거 아이들과 주고받은 작은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수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새학기 잘 시작했어요. 선물 고마워요. 그 메모들을 보며 기자는 깨달았다. 이 사람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야. 아이들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계획하고 마음을 연결하고 있어. 순의 할머니는 기자의 눈빛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군요. 나는 단순히 돈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나의 방식이죠. 기자는 숨을 고르며 기록했다. 아이들의 생일, 병원 방문, 학업 시작, 심지어 작은 체험학습까지 모든 순간에 맞춰 기부와 선물을 계획했다는 사실. 그럼 할머니, 사실상 아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건 맞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야 하죠. 이름이나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날 밤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발이 내리는 골목을 걸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방,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과 손글씨가 겹쳐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83세 할머니는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삶과 마음에 직접 개입하며 계획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지만 천사 할머니의 마음과 비밀을 지키면서 눈발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작은 반지하 방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고 재봉틀 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83세 천사 할머니, 그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살 속에서 살아 숨쉬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놀라운 힘으로.
안산 중앙동 반지하의 좁은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기자 이도연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천사 할머니의 오래된 집을 다시 찾았다. 오늘은 단순히 아이들과의 연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과거와 기부의 출발점을 추적하기 위한 날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재봉틀 소리와 바느질 냄새가 기자를 맞이했다. 순애 할머니는 작은 작업대에 앉아 천을 자르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군요, 기자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천사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할머니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과거요, 글쎄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들으시려면 앉으세요. 기자는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작은 반지하 방, 오래된 벽, 바느질 도구, 그리고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들. 모든 것이 할머니의 삶을 기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20대 때부터 재봉 일을 시작했어요. 옷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전부였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자는 필기하며 물었다. 그럼 처음 기부를 시작한 건 언제였나요? 아이들이죠.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웃고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때 결심했죠. 언젠가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작은 보육원 건물, 아이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이 사진은 첫 기부를 했던 해에 찍은 거예요. 당시엔 소액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자는 놀라며 물었다. 소액 기부가 어떻게 지금의 10억 원으로 이어진 건가요? 할머니는 천을 자르며 설명했다. 나는 평생 모은 적금과 작은 배당금을 조금씩 모았어요. 매년 조금씩 아이들에게 보냈죠.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 해엔 500만 원 점점 금액을 늘리면서도 항상 계획적으로 보냈습니다. 기자는 속으로 계산했다. 소액으로 시작해 15년 동안 꾸준히 그 결과 10억 원씩 매년.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만들고.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이들과 만나는 건 계획이었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획이었어요. 아이들의 생일, 수술, 학업 시작 등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맞춰 선물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 직접 스며드는 것이 목표였죠. 그 순간 기자는 방 안의 벽을 다시 바라봤다. 벽에 붙은 수많은 아이들의 편지와 사진, 손글씨 메모들. 이 모든 게 계획과 사랑으로 이어져 있구나. 기자는 사진첩 속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순애 할머니가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때부터 이미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셨군요. 기자가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나는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충분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아이들이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기자는 필기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야 해. 그날 저녁 기자는 반지하 집을 떠나며 눈발이 내리는 골목을 걸었다. 재봉틀 소리와 첫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83세 할머니의 삶, 꾸준한 노력, 계획적인 기부, 그리고 아이들과의 감정적 연결.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세상에 큰 감동을 주는 비밀이었다. 그 순간 기자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녀의 삶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과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면서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 반지하 방 안의 불빛, 재봉틀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손글씨 편지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다. 남양주 세이망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 기자 이도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골목과 나무 사이로 내리는 눈발이 오늘 하루의 모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손글씨 편지, 반지하 방의 재봉틀 소리, 순애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강한 손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줘야 할까? 기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속으로 갈등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비밀과 아이들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어. 다음 날 기자는 사무실에서 편집팀과 회의를 가졌다. 이번 기사는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83세 익명의 할머니가 매년 10억 원을 기부하고 아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편집팀 한 명이 질문했다. 근데 기자님, 기부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위험하지 않나요? 아이들 사생활이나 할머니가 공개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행복과 할머니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동만 전달해야 해요.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회의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도현 기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올랐다. 익명의 천사라는 콘셉트로 감동을 전하면서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날 오후 기자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도현은 원장 박성우와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님, 이번 기사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할머니의 비밀은 절대 지켜야 합니다. 박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아이들과 할머니를 보호하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저녁이 되자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갈등이 있었다.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인데 동시에 아이들과 할머니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어.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뉴스 속보 알림이었다. 익명의 천사 할머니, 올해도 10억 기부 누리꾼 감동 물결. 기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 일부를 접한 모양이었다. 댓글에는 정말 감동적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익명의 천사 존경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익명은 지켜졌지만 더 큰 반향이 일어나면 할머니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 그날 밤 기자는 골목을 걸으며 눈발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반지하 방의 작은 불빛,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 모든 것이 마음속에 겹쳐졌다. 이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면서도 그녀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결심했다. 기사에서 핵심은 익명의 천사와 아이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세부적인 신원과 세상에 알려지면 위험한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다음 날 기자는 보육원으로 다시 향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아저씨. 하은이와 준서가 손을 흔들었다. 도현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시작했다. 오늘은 천사 할머니의 이름이나 얼굴 없이 아이들의 변화와 행복만 기록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감동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박성우 원장은 기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할머니 모두 보호하면서도 감동을 전달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은 기자의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놀이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 속에서 천사 할머니가 아이들의 삶에 남긴 작은 흔적이 카메라를 통해 담겼다. 목도리, 편지, 작은 선물, 웃음과 눈빛 속에 녹아든 사랑. 그날 밤 기자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마무리했다. 익명의 천사, 83세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배려. 이름 없이 전해지는 감동,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 뉴스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감동을 전했다. 하지만 기자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할머니와 아이들은 안전하다. 세상은 감동을 느끼지만 그들의 평화는 지켜졌다. 눈발이 내리는 골목, 반지하 방,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세상에 작은 기적이 퍼지고 있었다. 익명의 천사 할머니의 힘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선행의 의미가 온전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뉴스가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나자 남양주 세희망 보육원은 평소와 다른 활기를 띠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익명의 천사 할머니의 기부와 아이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담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감동에 큰 반응을 보였다. SNS에는 진정한 천사 감동 그 자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보육원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이전과 다른 설렘이 감돌았다. 선생님, 오늘 우리 이야기 인터넷에 나왔대요. 지민이가 소리쳤다. 진짜요? 사람들이 우리 천사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감동했다고요? 준서가 물었다. 박성호 원장은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천사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과 행복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기자 이도현은 보육원 사무실에서 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번 기사의 사회적 파급력을 점검했다. 원장님, 기사가 공개된 뒤로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후원 문의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정기 후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소식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천사 할머니의 생활과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단순한 금액보다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자는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험, 학업 지원, 의료 지원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보육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후원자들이 소규모 장난감과 학용품을 보내왔고 몇몇 지역단체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차게 뛰어놀았고 방과 후에는 서로에게 받은 편지와 작은 선물을 자랑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이가 준서에게 말했다. 이번에 온 후원 물품 덕분에 새 학기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준서는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천사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 더 행복해졌네요. 기자 이도현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오늘은 천사 할머니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만 담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박성호 원장은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과 할머니 모두 보호받으면서도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겠네요.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놀이와 대화를 이어갔고 그 속에서 천사 할머니가 남긴 흔적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목도리, 편지, 작은 선물, 웃음과 눈빛 속에 녹아든 사랑 모든 것이 화면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한편 기자는 이번 기사가 불러온 사회적 반응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사람들은 천사 할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선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겁니다. 단순한 금액보다 마음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날 밤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골목을 걸었다. 눈발이 내리며 작은 길을 덮었고 반지하 방의 불빛과 재봉틀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 이야기는 감동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과 할머니의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해. 순의 할머니는 그날도 작은 손으로 선물을 만들며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재봉틀 소리, 첫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손글씨 편지와 웃음.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다음 날 기자는 보육원 사무실에서 다시 아이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지난밤의 뉴스와 기사 이야기를 나누며 천사 할머니의 존재를 떠올리며 웃었다. 우리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하은이가 말했다. 맞아요.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느껴지니까요. 준서가 덧붙였다. 기자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렇게 작은 불빛 하나가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밝힐 수 있다니 그녀의 선행은 끝이 없구나. 그날 저녁 눈발이 내리는 골목, 반지하 방 안의 불빛과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이 어우러져 세상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익명의 천사 할머니 83세의 삶과 선행은 이제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었다. 남양주 세이망 보육원에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교실과 운동장을 오가며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웃고 뛰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사와 뉴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된 천사 할머니의 이야기는 보육원 내부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새로 제공받은 학용품과 교재를 정리하며 서로에게 자랑했다. 이제 새 학기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 천사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원장 박성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보세요, 기자님.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사 할머니가 남긴 영향력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삶의 질과 마음의 안정이죠. 기자는 필기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행복까지 함께 키워주고 있어요. 이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퍼질 겁니다. 그날 오후 기자는 지역 주민 몇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천사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조용히 선행을 하는 분이 계셨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네요.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동네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천사 할머니 덕분에 모두가 작은 희망을 느끼게 되었죠. 기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기적이 지역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구나.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연쇄가 만들어지고 있어.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학습이 진행되었다. 지역 박물관과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며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와, 이런 전시회는 처음이에요.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그림도 그려볼래요? 준서가 친구들을 이끌며 말했다. 기자 이도현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 속에서 천사 할머니의 영향력이 그대로 느껴졌다. 작은 선물과 편지, 손바느질 목도리, 그리고 꾸준한 기부가 만들어낸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한편 보육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었다. 기사 보고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왔어요. 한 봉사자가 말했다. 아이들이 밝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작은 노력이라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성호 원장은 기자에게 말했다. 보세요, 기자님. 기사 덕분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순애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방 재봉틀 소리, 그리고 꾸준한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구나. 그날 저녁 기자는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았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선물을 만들고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기자가 말했다. 네, 그 덕분에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할머니는 재봉틀 소리를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행복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금액이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 작은 메모를 했다. 아이들과 지역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확산, 그리고 천사 할머니의 꾸준한 사랑.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날 밤 눈발이 내리는 골목, 반지하 방 안의 불빛과 재봉틀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함께 어우러졌다. 순애 할머니의 작은 손길과 계획이 만들어낸 변화가 이제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익명의 천사 83세 할머니의 삶과 사랑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드는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작은 손길,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반응, 봉사자들의 참여.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세상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기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 할머니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해. 남양주 세희망 보육원은 여전히 조용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교실과 운동장을 오가며 웃음소리를 흘렸고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눈에 선하게 느껴졌다. 익명의 천사 할머니가 꾸준히 이어온 사랑과 선행 덕분에 아이들의 삶은 단순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희망과 꿈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기자 이도현은 마지막 취재를 위해 보육원을 찾았다. 원장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천사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박성우 원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행복과 웃음이 그대로 담기길 바랍니다. 교실 안 아이들은 기자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아저씨. 하은이와 지민, 준서가 동시에 외쳤다. 오늘은 천사 할머니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만 보여줄 거예요. 기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놀이와 대화를 이어갔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천사 할머니의 신원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남긴 마음과 사랑은 충분히 전해질 거야. 그날 오후 기자는 다시 안산 중앙동 순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작은 반지하 방 안 재봉틀 소리와 첫 냄새가 여전히 따뜻하게 퍼져 있었다. 순의 할머니는 작은 선물을 만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자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익명의 천사 할머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고요. 할머니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봤다.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이름이나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을 이어갔다. 익명의 천사 83세 할머니. 매년 10억 원의 기부와 아이들과의 정서적 연결. 이름 없이 전해지는 감동과 희망.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변화를 알려줄 것이다. 그날 밤 반지하 방의 작은 불빛 아래 순의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는 언제나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한다. 너희가 웃는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 세상이 너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라며 나 또한 작은 힘을 보태겠다. 기자 이도현은 그 편지를 사진으로 남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편지 한 장 작은 글귀 하나에도 얼마나 큰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는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가 있어. 익명의 천사 할머니의 영향력은 이제 보육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산되었다. 주민들은 작은 선행을 시작했고 봉사자들은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천사 할머니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기자님,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박성우 원장이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계획이 함께한 덕분입니다. 기자가 답했다. 그날 밤 기자는 골목을 걸으며 눈발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반지하 방 안의 불빛,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과 손글씨 편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다. 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선물을 만들며 다짐했다. 나는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단순히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기록했다. 익명의 천사 83세 할머니. 그녀의 삶과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 순간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과 반지하 방 안의 불빛, 재봉틀 소리, 아이들의 웃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익명의 천사 할머니, 그녀의 삶과 사랑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으로 남을 것이다.